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이 부동산 시장에 따라서 유행하는 이 말들이 있잖아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뭐 벼락구지라는 말이 있었고, 또 영끌이라는 말도 있었고요. 네. 근데 올해는 어떤 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악질 임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곳곳에서 역전세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해결 과정에서 악질 임대인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악질 임대인이라는 단어가 네.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나요? 사실은 과거에도 있었죠. 악질 임대인만 있는 게 아니고 악질 임차인도 있었고, 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악질 임차인도 있고 악질 임대인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좀 정도가 심하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단어가 왜 이렇게 유행을 하는 걸까? 좀 살펴보니까요. 이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적은 돈의 역전세가 아니다 보니 네. 이 돈을 줄 수 없다. 차일피일 미루는 임대인도 있고, 심지어 잠수를 타는 임대인도 있고요. 나갈 때 이것저것 원상복구해라 하는 네. 임대인들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네. 많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네. 네. 뭐 한두 가지 원인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다기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적인 측면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악질 임대인이라는 얘기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이 임대차 3법이 네. 생기고 난 후에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이 제도에 좀 밀려서 사람들이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영향도 좀 있었다는 게, 네. 사실 제 영상에 2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그 임대차 3법이 적용될 때에 이 법을 좀 악용하는 또 임차인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사비 달라. 그래서 이사비가 그때쯤에 많았던 데들이 한 3천만 원 세네요. 정도까지. 네. 예. 근데 참 신기했던 게 이사비를 3천만 원을 주고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인은 과연 좋을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2년 전으로 생각해 보니까 네. 이 3천만 원을 주고도 이익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온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주제에서 벗어난 네.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임대인이 얻는 게 없거든요. 전세금을 뭐 5억인데 한 7억으로 올렸어요. 2억이란 돈이 들어오는데 2억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빚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얻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준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집값이 더 뛴 측면은 있죠.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한 행동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순순히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이제 한 행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을 올린다 쳐더라도 3억을 올리면 이 사람이 얻는 이익은 3억을 활용해서 얻는 이자 정도란 말이에요. 그냥 정당하게 여기서 뭐 정말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하면 그 부분은 이 사람의 그냥 논외적인 추가적인 실력인 거고, 그냥 일반적인 걸로 본다라면 어쨌든 빚이란 말이에요. 빚. 돌려줘야 되는 돈.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임대인들이 착각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돈으로. 네.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천만 원을 주고서라도 전세가를 올리고 싶었던 이유가 네. 이 전세금은 빚이 아니다. 네. 내가 굴릴 수 있는 자산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사태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 갑자기 임대료가 폭등을 하고 이러다 네. 보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지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세금을 받는 행위, 이게 네.
빚이 아니고 일종의 자산처럼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무조건 전세를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세고가 올라간 만큼 뭔가 수익이 높아지면서 자산이 불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저는 좀 우려가 됐던 게, 사실 예를 들면 매매가가 10억이라면 전세가가 5억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 자산은 5억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전세료를 올려서 7억이 되면 자기 자산 여기에 이 집에 3억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2억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해서 이제 여기서 벌지 않고 만약에 손해 보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더 손해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론 이때는 이 자산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하고 막 이랬겠죠.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는 다른 데 투자할 때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심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돈을 막 올려받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많이 올려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역전세가 네. 이렇게 좀 큰 폭이 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맞아요. 그쵸. 네. 네. 너무 이제 심하게 올려놓으니까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새로운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경험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응을 못 하다가는 집이 없어지잖아요. 살 집이 없어지니까 절박한 거죠. 네. 그래서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주고 일단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2년을 지나고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은 너무 내가 무리했다. 이런 상황이면 나는 이 집을 포기하고서라도 전세금을 낮추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사를 가면서, 문제는 임차인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네.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전세가 급락하면서 임대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전세가가 하락할 거라고는 예상을 아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자체가 하락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몇 년 동안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도 나름 이제 전세가 떨어질 것도 대비를 했다. 네. 했는데 그 금액을 넘어서니까 자기도 당황스럽다 이거죠. 생각을 했던 그 금액이 몇 천이 아니라 지금 억대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도 이분은 이제 어떻게든 부모님 자금을 빌려서든 뭐든 해서 이제 해결을 해드렸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이 액수가 네. 너무 크다 보니까 안 돼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근데 거거든요. 문제는 이런 분들은 악질 임대인이 아니에요. 악질 임대인이냐 아니냐의 구분 기준은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느냐는 이런 분들은 악질에 속하기는 어려운 거죠. 상황이 대비가 안 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난감한 상황. 근데 이분은 악질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악질이라는 건 본인의 의도로 안 해주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가 있었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악질 임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들을 하냐. 실제로 전세료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를 낮추고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료를 지금 호가에 그대로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세에 맞지 그렇죠. 않게. 예. 그러니까 원하는 가격, 자기가 바라는 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그 전세가. 네.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맞춰줘야 돈을 내주니까 그 가격에만 지금 맞춰놓고 나는 지금 뭔가 하고 있다. 내놨다. 네. 이 사람이 안 맞춰주면 나는 줄 돈이 없다. 이렇게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진짜 악질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노력을 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본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그 행위마저도 남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진짜 이제 배째라죠, 배째라. 우리가 느끼기에 이 사람 배째라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전세금이라는 걸 빚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네. 이 전세금은 언제든지 내줘야 되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네. 지금 말한 악취임대는 내 돈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빚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 대한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임대인들, 투자자들은 항상 이 전세금은 빚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올려받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어차피 빚인데 돌려줘야 될 돈인데 내가 이걸 더 받아서 뭐 하겠느냐. 안 올리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서로 요즘 부담되지 않게. 요즘은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돈만 추구하는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전세금이 빚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 공부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자 대열에 이제 참여하면서 네. 예, 이런 인식이 지금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빚이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이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내 돈을 돌려줘야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억울함? 그쵸. 예. 나는 지금 억울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나도 생돈이 나가게 생겼다.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정말 큰 거네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문가들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거에만 전문가들도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갭 투자해라. 저도 사실은 그쪽에 어느 정도 한몫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있어서 리스크 아니면 남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특히 피해자가 임차인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종용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당시 때만 해도 투자금을 적게 물려서 채수를 늘려놓으면 나의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유튜브에서도 또 몇 년 만에 얼마 약간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네. 나만 생각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과정에서 투자의 핵심은 자산 불리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개념을 빠뜨린 거죠. 순자산이 더 중요한데 맞아요. 너무 자산을 불려나가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안에 부채가 있다라는 측면을 아주 어떻게 보면 배제시키고 간 측면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는 전문가들, 저도 포함을 시켜야 되고 전문가들이 일단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산을 증식하고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내가 자산을 불리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자꾸 뭔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듯한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측면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약질 임대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향으로 가기에는 너무 숫자도 많아졌고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그 원인은 뭐냐?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식이 약간 기간도 비례하잖아요. 그 그렇죠. 짧은 이게 기간에 지식에 너무 많은 경험을 했다? 약간 이렇게 버거운 경험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임대도 주고 임차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내가 어려웠던 상황도 겪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 제가 역지사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지금 투자들이 너무 지금 횡행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걸로 인해서 배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남한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면서 하면은 그거는 더 악질인 거고 그 사람은 사실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사람이 고쳐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이불개라는 영상이 있었는데 자기 잘못을 알고 고쳐가야 되는데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쳐지지가 않고 네. 그 다음 되면 또 투자할 시기가 되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신만을 위한 투자가 행해질 수 있고 그럼 그로 인해서 또 피해보는 임차인들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면 이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몰라서 벌어지는 이 피해자들은 좀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막아야 된다.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인 건데 임차인이 돈이 있으면 악질 임대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악질 임대인이 배째하면은 돈 있는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간 다음에 그래도 안 줘? 그러면 이제 소송 걸고 그거에 기인해서 경매 집어넣어도 돼요.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 들었다. 그러면은 악질 임대인이 있어도 보증보험회사한테 돈 받아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여기에 사각지대가 뭐냐? 바로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임차인이 돈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런 제도들은 이사를 가야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임차인이 안 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결국에는 이사를 가야만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내줄 때에는 활용할 수가 아예 없는 무용지물인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는 그렇죠. 거죠. 네.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이 배째라 할 때 적절한 대응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적절한 대응, 그나마 효력 있는 대응 방법이라는 거는 내용 증명 보내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악질이라는 말이 붙었을 정도면 네. 내용 증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이 약간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선제적인 조치가 내용 증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덜컥 내려앉게 되죠. 그래서 뭔가 배째 모드에서 약간은 적극적인 모드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이걸로 해결한 사람들도 덜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이걸 알고 있는 이게 큰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배째 모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수록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요하네요. 임대인이 악질적으로 임대료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대응할 수 있는 임차인이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좀 정부가 저희가 이제 정부한테 요구하자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돈 없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제도는 돈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 돈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든 보호가 됩니다. 근데 돈 없는 임차인들,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절대 이사 갈 수 없는 여윳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제도적 보완.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좀 아주 저리로 빌려줘서 이사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대신 정부가 돈을 빌려주고 부상권을 임대인한테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마련이 되어야만 주거 안정권 이런 게 갖춰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정말 뉴스 기사에 요즘 들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